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데 융의 기와 그다음에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예요. 근데 이때 열을 가열을 해서 상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상태 변화 시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서 주위가 시원해지게 돼요. 주위에 있는 열을 다 흡수해야 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융해가 일어날 때는 융의 열을 흡수하고 기화가 일어날 때는 기화열 흡수,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될 때는 승화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융해의 예부터 보면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이 얼음이 서서히 녹겠죠? 녹으면서 열을 뺐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 조각상, 얼음 조각상에 있으면 이 얼음 조각상이 녹겠죠? 그러면서 융해열을 흡수해서 주위가 시원해지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한다. 얼음을 음식물 옆에다 두면은 얼음이 융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열을 흡수해서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기화는 분수대 근처 보면은 이 물이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물을 뿌리면 기화가 되겠죠? 도로에 물이. 그러면서 열 흡수해서 시원하게 되고, 그리고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진다. 자,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있는 물이 기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몸이 춥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사용하고 난 브레인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자, 이 브레인 가스통에는 기체를 액화를 시켜요. 액화를 시킨 액체의 가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나오면서 가스로 변하겠죠? 기체로. 그러니까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가스통은 시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 묻힌 소음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알코올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지겠죠?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 자, 양가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구멍이 있겠죠? 양가죽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약간씩 새어나오면서 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이 양가죽은 시원한 상태로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승화, 공연장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무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죠. 고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두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다. 자,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면서 그 기화열을 흡수하죠. 승화열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자, 이때 응고, 액화, 그 다음에 승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 시에는 주위에다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주위가 반대로 따뜻해지겠죠? 주위가 따뜻해지게 돼요. 응고, 액화, 승화는. 그럼 이구루는 이런 집이죠. 얼음집. 자,
이 얼음집 안에다가 물을 넣으면은 영하니까 이 물이 응고가 되겠죠? 응고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서 내부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렌지 냉해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린다. 자, 여기 오렌지가 있으면 이 주위에다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영하권에 내려가면 얼겠죠?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서 따뜻해지니까 오렌지는 얼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둔다. 자, 여기 과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물그릇을 놔둬요. 그러면은 이 물이 얼겠죠? 그러면서 방출을 하겠죠? 응고열을. 그래서 과일은 얼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액화. 소나기 내리기 전 날씨가 후적지근하다. 자, 소나기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좀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겠죠? 찬 공기 때문에. 그래서 후적지근해지고,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적지근하게 느껴진다. 자, 냉방이 있던 곳에 나오면은 몸이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몸은 차가운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 수증기가 차가운 몸에 닿으면서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후적지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승화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진다. 자, 눈이 내리는 날씨는 영하가 되겠죠? 그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얼음에 더 달라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고체가 되죠? 승화가 되죠? 그러면서 주위는 따뜻해지겠죠? 이 열을 방출하면서 이 승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어컨 증기기 난방기 원리 봅시다. 자, 여기에는 냉매가 흘러요. 여기에는 냉매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액체 냉매. 증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냉매를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를 시켜요. 자,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죠? 주위에 있는 열을. 바로 이게 기화죠? 그러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 공기가 나오겠죠?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차가워져서 기화는 주위가 차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증발기에서는 기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찬 공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응축기는 여기서 기체가 되죠?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실외기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는 이 기체를 액체로 바꾸겠죠? 액화. 액화는 액화열 방출이죠. 그러면서 이 기체가 다시 액체가 돼서 이쪽 증발기로 가서 다시 기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죠. 액화열 방출이니까 여기서는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겠죠. 자, 실외기는 기화열 흡수, 실외기는 액화열 방출.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증기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을 가열을 해서 이게 수증기가 되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기체로 만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수증기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증기난방기에서는 이 수증기를 물로 바꾸죠. 이때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여기서는 기화가 일어나고, 자, 액화열이니까 열을 방출하니까는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겠죠. 증기난방기는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를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냉매가 흐르겠죠. 액체 냉매. 여기는 수증기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물이 다시 돼서 다시 보일러로 가게 돼요.
여기에 액체 냉매가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이 액체 냉매가 증발기로 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겠죠. 여기는 냉장고 내부가 돼요. 냉장고 내부. 증발기가 있는 곳은. 응축기는 냉장고 뒷면에 달려있죠. 이 압축기는 냉장고 밑에 붙어있고. 그런 증발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은 기와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된 냉매가 다시 압축기로 가서 이 기체가 좀 부피가 작아지면은 이 응축기로 가서 다시 이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켜요. 그러면 이게 액화니까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 뒷면은 따뜻하고 냉장고 내부는 차가워지게 되겠죠. 냉장고 뒷면은 뜨겁죠. 자, 기억해주세요. 증발기에서는 기와열 흡수, 응축기에서는 액화열 방출, 그리고 증기난방기는 액화열 방출. 이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원리가 비슷하죠. 증기난방기는 액화열 방출. 비교해가지고 잘 알아두세요. 그럼 좀 이따가 객관식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